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팅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폭스바겐 그룹은 작년 7월 테슬라를 제치고 전기차 1위가 되겠다는 야심으로 뉴 오토라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올 상반기 전기차 판매 성장률은 업체 중 가장 낮은 편이고, 특히 포르쉐의 전기차 판매는 전년 동기비 4.8%나 감소했습니다. 향후 포르쉐의 전기차 판매 증대에 견인 역할을 한 마칸 전기차와 테슬라 모델 Y와 본격적으로 경쟁할 아우디의 Q6 e-tron은 내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 일정이 지연되면서 전략 이행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전기차 플랫폼과 새로운 소프트웨어 플랫폼 폭스바겐.OS가 적용될 아우디 플래그십 차종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도 당초 일정보다 2-3년 후행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에 올인하고 있는 폭스바겐 전기차 전략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포르쉐의 전기차 판매 감소 원인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포르쉐의 상품 전략은 무엇인지를 소개합니다. 또 뉴오토 전략을 흔들고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이 늦어지면서 폭스바겐 그룹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포르쉐의 타이칸 전기차 판매는 작년 크로스 투리스모를 투입하면서 18,900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 미국에서 판매 증대 요인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영상에서 분석했으니 참조해 주십시오. 그러나 올해 상반기 판매는 유럽에서는 26% 성장한 반면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는 각각 17%, 25%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1로 5월간 타이칸의 판매는 전년 동기비 26% 성장한 7,561대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테슬라 모델 S 플레드가 아직 본격적으로 판매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홈링인 독일 시장에서의 타이칸의 판매 기여도는 여전히 높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타이칸은 가격이 너무 높아 판매에 지장이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최대 경쟁 시장 미국 시장에서 타이칸은 21년 4월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를 투입하면서 9,419대로 크게 성장했지만 올 상반기 판매는 전년 동기비 17%나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 요인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약간 세그먼트와 고객 특성이 다르지만 테슬라 모델 S의 마이너 체인지 후 프리미엄 럭셔리 EV 세그먼트의 벤츠의 EQS, 루시드의 에어 등 경쟁 모델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출시되면서 고객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타이칸이 속한 프리미엄 럭셔리 스포티 EV 세그에서는 그룹 내 아우디의 e-tron GT, 테슬라의 모델 S 플레드도 가세되었기 때문에 크로스 투리스모 투입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보입니다. 21년 2월부터 본격화된 반도체 대란 이후 자동차 업체들에 대한 브랜드 로열티 변화도 있었습니다. S&P 글로벌 모빌리티 조사에 의하면 제네시스와 테슬라에 대한 브랜드 로열티는 반도체 대란 이전 대비 증가했지만 포르쉐의 브랜드 로열티는 랜드로버와 함께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포르쉐 1,100대를 미국으로 운반하던 카캐리어의 화재 영향으로 심각한 재고 부족 영향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리콜에 대응해서 테슬라와 비교하는 고객들 반응이라고 생각됩니다. 포르쉐의 타이칸이 고객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었던 것은 주행 중 배터리의 동력이 갑자기 끊어지는 현상이었습니다. 테슬라 같으면 OTA를 통하여 소프트웨어를 고쳐서 대응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포르쉐는 OTA로 해결하지 못하고 딜러에 있는 정비소로 가서 고쳐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테슬라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타이칸은 내연기관차 플랫폼을 변형한 제2원 플랫폼으로 개발되었고, 놀랍게도 이 차에는 90개의 ECU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ECU 수가 많아지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워지고 그만큼 와이어 하네스도 길어지면서 중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반면 테슬라의 15년형 모델 S에는 ECU가 15개, 19년형 모델 3에는 2개의 ECU와 3개의 바디 컨트롤러만으로 전기전자 아키텍처를 구성했으니 그 차이는 엄청나지 않습니까? 물론 포르쉐도 OTA를 통하여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범위는 다른 자동차 메이커처럼 매우 작은 부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얼리 어답터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악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요인은 SUV 전기차 라인업이
아직 없다는 점일 것입니다. 포르쉐 고객 중에 평균 나이는 60세라고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포르쉐 전체의 판매 60%를 차지하고 있는 SUV인 카이엔과 마칸의 고객층 평균 나이는 38세 정도입니다. 이와 같은 젊은 고객들을 획득하기 위하여 포르쉐는 마칸 베이스의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23년 런칭을 목표로 하다 보니 고객들은 다른 대안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를 극복할 포르쉐의 전기차 개발 전략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포르쉐는 30년 전체 판매의 80%를 전동화 차량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첫 번째 차는 내년 출시를 목표로 핸즈프리 운전이 가능한 마칸 베이스의 SUV 전기차입니다. 그 다음은 25년을 목표로 718 K-매니 쿠페와 박스터 컨버티블도 전기차로 한다고 합니다. 포르쉐는 미국 딜러를 대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설명하면서 디자인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프론트와 리어 뷰는 타이칸과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매우 아름답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포르쉐의 첫 2인승 전기차가 될 718 전기차는 작년 미넨모터쇼에서 발표된 미션 R 컨셉의 기술을 기본으로 개발된다고 합니다. 이 차량의 기본 플랫폼은 마칸 전기차와 함께 아우디 포르쉐의 2세대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PPE 플랫폼을 이용합니다. 항속거리는 250마일 약 400km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타이칸 마칸 전기차와는 다르게 핀란드의 발매제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25년 이후를 목표로 카이엔보다 더 큰 포르쉐의 플래그십 크로스오버 전기차를 개발합니다. 코드네임 K1 이 차량도 미션 R 컨셉차의 기술을 바탕으로 전개됩니다. 고성능 배터리에 더하여 충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920V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또한 모터에는 다이렉트 오일 냉각 방식을 사용합니다. 앞에서도 포르쉐의 고객 특성을 설명드렸습니다만 포르쉐의 크로스오버 차량 마칸이나 카이엔은 스몰 패밀리를 갖는 젊은 층입니다. 애들이 커지게 되면 포르쉐 라인업에서 대안이 없어서 다른 차로 바꿔 타게 됩니다. 포르쉐의 오너들이 더 이상 포르쉐를 떠날 필요가 없게끔 포르쉐는 첫 3열 시트를 갖는 크로스오버 차량으로 전기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디자인을 본 딜러들이 평가를 보면 이 차는 지금까지 포르쉐의 디자인과는 다른 편이라고 합니다. 플랫한 리어 디자인을 갖고 있어서 마칸이나 카이엔과 같은 디자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마 거주 공간을 중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차량은 가장 이익률을 많이 내는 차로서 포르쉐의 장기 영업 이익률 목표인 20%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폭스바겐 그룹은 작년 7월 완성차 메이커로부터 플랫폼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전기차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플랫폼 폭스바겐.OS를 개발하여 왔습니다. 폭스바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20년 9월부터 ID3에 적용된 MEB와 올해부터 아우디, 포르쉐 등 프리미엄 브랜드의 첫 전기차에 적용 예정인 PPE 플랫폼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4년 후인 2026년 후부터는 차세대 플랫폼 SSP로 그룹의 전 전기차를 개발하게 됩니다. 또한 폭스바겐 내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인 카리아드를 통하여 전 그룹 내 브랜드들이 이용할 수 있는 폭스바겐.OS를 24년 목표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카리아드는 현재 3가지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ID 시리즈 등에 탑재된 폭스바겐.OS E3 1.0은 폭스바겐 차로서는 처음으로 OTA에 의한 업데이트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업데이트 범위는 테슬라에 비하면 아주 미흡한 수준입니다. 23년부터는 아우디와 포르쉐가 PPE 플랫폼으로 개발하는 차에 프리미엄 소프트웨어 플랫폼 폭스바겐.OS E3 1.2를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OTA에 더해서 새로운 통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25년에는 차세대 소프트웨어 플랫폼 E3 2.0을 런칭하는 목표 일정입니다. 여기서는 소프트웨어를 동작시키기 위한 전자 플랫폼도 일신되어 레벨 4 자율운전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카리아드는 아직 E3 1.2 버전도 완성시키지 못하면서 폭스바겐 전기차 전략에 큰 위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포르쉐의 전기차 판매 층대의 가장 키 역할을 할 마칸 전기차는 이미 파일럿 양산을 시작했습니다만 소프트웨어가 준비되지 못하면서 정식 양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Y와 본격적으로 경쟁할 모델인 아우디 Q6 e-tron의 인해 파일럿 양산은 올해 말에 시작하여 내년 9월 본격 양산하는 목표입니다만 런칭은 24년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폭스바겐 그룹은 SSP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플랫폼 E3 2.0을 기본으로 짧은 시간에 개발한 기법을 도입한 세 가지의 스피드보트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로 24년 목표로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E3 2.0 개발이 늦어지면서 레벨 4 기능이 없는 차로 25년 양산합니다. 테슬라 등과 본격 경쟁하려면 당초보다 2년 지연된 26년 이후에나 될 것 같습니다. 대신 폭스바겐이 추진하는 트리니티는 개발 기간을 54개월에서 40개월로 단축하고 레벨 4 기술과 메가 캐스팅을 추가하여 한 대당 생산 시간을 현재의 30시간에서 테슬라와 같이 10시간으로 하는 계획으로 26년 가장 먼저 양산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트리니티의 자매차로서 스카이스피어라고 알려져 있는 아우디의 아폴론이 양산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지연 문제는 26년 이후 출시를 목표로 하는 포르쉐의 플래그십 크로스오버 전기차와 벤틀리 전기차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폭스바겐 그룹이 30년까지 이 계획은 타사의 전기차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플랫폼 판매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룹 회장이 직접 지휘하며 카리아드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만 목표 시점에 맞춰 개발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벤츠와 BMW는 일찍부터 엔비디아와 인텔 등과 협업하면서 개발해 왔습니다만 폭스바겐은 스스로 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IT 기반인 테슬라처럼 쉽게 개발할 수 없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보쉬와 자율운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파트너십 체결을 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포르쉐 아우디의 전기차 기술은 아직도 테슬라와 6년 이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보입니다. 과연 폭스바겐 그룹은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